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 놓아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이 말은 불교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현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내 자식처럼 아낀다는 말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까요? 우리 며느리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자주 회자되는 이 말. 하지만 며느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35세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아낀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는 며느리였다는 거요. 이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육아 방식, 집안 인테리어,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 의견을 주세요. 딸이라면서요. 진짜 딸한테도 그렇게 하시나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딸처럼 아낀다는 것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통제하고 싶은 욕구일까요? 불교에서는 집착과 사랑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반면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보다는 내 마음의 편안함이 우선인 것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면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자신만의 육아 철학으로 아이를 키우고 자신만의 취향으로 집을 꾸미고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의 삶에 참견하게 될까요? 아기가 있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선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성의 연장입니다. 아들을 평생 키우고 돌본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이런 말들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도움을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할까봐, 손주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까봐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올까요? 며느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성인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경험 없는 세댁으로만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평생을 엄마로, 주부로 살아온 시어머니들에게 자녀가 독립하면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고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 며느리와 손주는 새로운 역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참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통제욕입니다. 이것은
좀 더 복잡한 심리입니다. 평생 가정 내에서 권력이 없었던 여성들이 시어머니가 되면서 처음으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수 있고 집안일을 통제할 수 있죠. 이 권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참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걸 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점점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육아 초보인 며느리에게 계속 간섭하면 며느리는 자신이 나쁜 엄마라고 느끼게 됩니다. 28세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께서 매일 전화하셨어요. 밥은 먹었어? 아기는 잘 자? 수유는 제대로 하고 있어? 처음에는 관심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됐고요. 둘째,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워지려는 시도가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지나친 참견은 며느리로 하여금 시댁을 피하게 만들죠.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예요. 이틀 내내 제 선택 하나하나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꺼리게 되고 연락을 줄이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셋째, 아들 남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낀 아들은 양쪽 모두에게 미안한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되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는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댁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지쳐갑니다. 넷째, 정작 시어머니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참견을 할수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빠지고 아들은 멀어지고 손주를 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지혜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놓아줌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놓아줌의 첫 번째 의미는 신뢰입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성인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며느리는 현명해.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거야. 이런 신뢰가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놓아줌의 두 번째 의미는 존중입니다. 며느리의 선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며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했지만 며느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런 태도가 며느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놓아줌의 세 번째 의미는 경계입니다. 며느리의 가정은 며느리와 아들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죠.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 가정의 일이야. 내가 결정해.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답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참견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했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며느리를 성인으로 대합니다. 며느리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성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이미 2030년을 살아온 사람이고 자신만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셋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며느리도 나한테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과 받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죠.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 선택입니다. 넷째, 며느리의 삶에 초대받기를 기다립니다. 며느리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고 며느리가 필요할 때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삶을 찾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취미, 관계,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김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너무 참견했어요. 매일 가서 이것저것 챙기고 조언하고요. 그러다가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눈치챘죠. 김 씨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참견했구나. 미안해. 이제는 내가 부를 때만 갈게.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조언해주면 며느리가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이기 이전에 손주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연히 내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을 내가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인연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자유를 줄 때 깊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놓아줄 때 역설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며느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며느리에 대한 집착, 아들에 대한 집착, 손주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은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아들이 나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할 때 서운하고, 손주를 자주 못 볼 때 슬픕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달라집니다.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지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놓아주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유를 주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나요? 며느리가 편안해 하나요? 며느리가 시댁을 좋아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손을 펴고 놓아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는 스스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오른 며느리는 가끔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